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한 명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의 이혼녀입니다. 얼마 전 이혼하고 홀로 살게 됐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 다들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됐네요. 결혼 전 저는 고졸의 공장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만나게 된 건 30 초반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서 제 가게 차려보려고 악착같이 일했어요. 그렇게 돈만 벌며 살던 저와 인연을 맺은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그런데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소중한 새 생명이 제 뱃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당장 결혼하기를 원했고 저도 곧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갔던 날 제 기대는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나는 너 며느리로 인정 못해. 공순이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들러붙으려고 해? 여보, 들을 것도 없어요. 애 빌미로 아들 꼬시려는 꽃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야기 듣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썩 나가지 못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조차도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사람을 내쫓을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평소 하는 행동을 보면 말이죠. 평상시에는 교양 있고 봉사도 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학력과 집안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야기라도 들어보고 말하셔야죠. 이렇게 다짜고짜 내쫓으면 어떡합니까? 말이라도 들어보세요. 그래 여보, 이 아가씨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난리야? 우리 애도 이미 늦은 결혼이고 빨리 애 가져서 들어오면 좋지. 왜 이렇게 유난이야? 시부는 늦은 결혼을 하는 아들이 손주까지 데려왔다는 사실에 그저 즐거워만 하셨어요. 내심 노총각으로 늙어서 손주 하나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천하의 나쁜 꽃뱀으로 몰아갔어요.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양 없는 짓이에요. 분명히 우리 아들 돈 보고 임신 노렸을 거예요. 그런 애를 어떻게 받아줘? 임신이 저 혼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정에 없긴 했지만 그래도 둘 사이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모가 걸림돌이 될 줄 몰랐죠. 그런 시모를 보고 시부도 놀랐는지 제게 그러더군요. 아이고 미안하네 아가씨. 오늘은 일단 갔다가 다음에 다시 와야겠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네. 너도 어서 가. 그렇게 첫인사에서 저는 굉장히 불쾌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 열받는 일이 있었어요. 시모가 남편 몰래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인사를 갔다 오고 일주일도 안 된 주말이었어요.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정말 드라마처럼 돈 봉투를 턱하니 내밀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시모 얼굴만 쳐다봤죠. 설마 아니겠지 하고 말이죠. 아가씨, 돈이 목적이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제발 우리 아들이랑 좀 헤어져줘. 응?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너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여자랑 결혼을 시킨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넉넉하게 넣었어. 맨입으로 하라는 거 아니다. 몸조리 하려면 이래저래 돈 많이 필요할 테니까 어서 이 돈 받아. 죄송하지만 저는 헤어질 생각 없어요. 뱃속에 애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으니 저도 남편과 함께할 생각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은 아니었는지 시모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뱃속에? 그 애가 우리 손주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나는 아가씨 뱃속에서 나온 애를 내 손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누구 씨를 뱃속에 품고 와서 이러는지 몰라도 이제 여기서 그만두라고. 고졸의 공순이에. 아휴.
내가 말로 열거하자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접어. 세상에 많고 많은 여자 중에 왜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시모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돈도 놔두고 바로 떠나가 버렸어요. 저는 그 돈 봉투를 보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은 난감해하며 도와줄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하긴 시모의 극성맞은 모습을 보고 나서 움츠러든 남편도 이해는 갔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와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곰곰이 생각하던 저는 정말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저를 좋게 봐주던 시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시아버지를 만나면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바로 돈 봉투를 들고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모와 시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노려서 말이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나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볼 일 있어서 온 거니까 좀 비켜주세요. 자, 들어가자. 남편이 시모를 맡아주는 바람에 별 마찰 없이 시부를 보러 갈 수 있었죠. 시부가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아이고, 몸도 무거울 텐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자자, 앉아요. 그래,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네, 여기. 저는 시모에게 받은 돈 봉투를 그대로 시부에게 돌려줬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는 시부가 의아해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이게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받고 헤어지는 건 뱃속의 애를 생각해서도 안 될 일인 것 같아서요. 직접 거절의 말씀 드리려고 찾아뵀어요. 솔직히 임신을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임신했는데 아이가 다른 사람 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많이 울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돈까지 받으면 그게 진짜처럼 보일까봐. 애 태어나면 바로 친자검사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한테 아빠만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는 눈물을 흘려가며 호소했습니다. 눈물을 흘릴 생각은 없었는데 말하다 보니 제 처지가 불쌍하고 열받아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시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당신, 여기 와봐. 결국 시아버지가 시모를 불러들였어요. 당신 설마 돈 주고 헤어지라고 했어? 당신 제정신이야? 애들이 좋다는데 왜 당신이 나대고 난리야? 여보, 집에 사람 들이는 게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몰라서 그래요? 아무나 들였다가 집안 풍비박산 망하기 일쑤인데 막말로 뱃속에 애가 우리 아들 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당신 행동이 제일 문제인 거 몰라? 사람 아무나 들일 수 없는 건 맞는데 당신이 뭔데 맞다 아니다를 판정하는 거야? 고졸의 생산직이라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당신도 중졸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귀한 식품은 며느리 될 아가씨를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거야? 막말로 나이 40에 장가도 못 가고 있던 우리 아들 이제 드디어 번듯하게 자기 가정 꾸릴 수 있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여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옛날이랑 다르게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아가씨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여자들 말고 이 여자가 좋다잖아, 당신 아들이. 아들이 그렇게 귀하면 아들 마음 정도는 헤아려서 행동하라고. 이 아가씨랑 찢어놨다가 당신 아들이 당신한테 실망해서 얼굴도 안 보게 되면 그건 다 당신 탓이지. 이래서는 끝이 안 나니 내가 말하지. 이 아가씨 며느리로 드릴 테니까 싫으면 당신이 나가. 알아들었어? 결국 시아버지의 강경한 말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상견례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마쳤고 저와 남편은 결혼할 수 있다며 좋아했죠. 하지만 그 덕분에 저에 대한 시모의 앙금과 분노는 차곡차곡 시모 마음속에 정립이 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상견례 날 시모의 그 분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어머니 혼자만 나오셨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반일 때 한쪽 다리를 잃고 투병 중이다가
남편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친정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일을 하셨는데 한 번도 엄마를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여태껏 어머니 홀로 아버지 간병에 돈 벌랴 집안일 하랴 저와 남동생 돌보랴 고생하신 걸 너무 많이 봐서 저도 대학에 가지 않고 공장에 취직한 거였거든요. 대학을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성적이긴 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잘하지는 못해서 결국은 취업을 선택했어요. 아버지가 죽고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밀린 병원비에 빚을 갚고 나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걸 쓰지 않고 모아놨다고 했어요. 이거 저 결혼할 때 주겠다고요. 그만큼 마음이 곱고 여린 분이셨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나쁜 소리를 듣지는 않을까 걱정됐고요. 상견례 때 시모는 대놓고 저와 친정에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시아버지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집 사정을 듣게 된 시아버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압이 병간호를 해온 저희 친정어머니를 보며 느끼는 게 참 많았나 봐요. 부모를 보면 자식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곁을 지킨 어머니를 보며 저도 그렇게 힘든 일이 벌어질 때도 남편을 잘 지켜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신 모양이었어요.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가 끝나고 드디어 나를 잡자는 말까지 나왔죠. 그때 시모가 한마디 했어요. 솔직히 무슨 생각으로 딸 결혼시키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렇게 힘들게 야채 장사하면서 돈 버는 분이 애 결혼시킬 돈이나 벌어놨겠냐고요. 이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비투성이 사돈은 필요 없네요. 솔직한 말로 이 결혼 저희 아들이 너무 아깝네요. 당신네 집안이 뭐 내세울 게 있기를 해. 딸이 학벌이 좋기를 해. 돈이 많기를 해. 여러모로 우리랑은 격이 안 맞는 집안이라고요. 그걸 알고 있으면 그만!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야? 제가 틀린 말 했어요. 힘들게 살았으면 힘들게 산 대로 분수에 맞는 사돈을 찾으라고요. 사부인께서 걱정이 많으시네요. 저는 그저 제 딸아이를 존중하는 것뿐입니다. 사부인께서도 아드님 마음을 존중해서 여기 나오셨겠죠. 두 사람이 좋다는데 옆에서 말리면 더 반발을 할 테니 한번 믿고 저들 하자는 대로 해주세요. 둘 다 성인이고 생각이 있겠죠. 척지면 척지는 대로 힘들어지는 건 늙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모는 친정어머니를 상대로 격이 낮아서 장가 보내는 게 마뜩잖다고 말했고, 친정엄마는 시모에게 그러다가 아들한테 버림받는 건 너라고 응수한 셈이죠. 그 뒤에 시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며 시모는 결국 저희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처음에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어요. 시모라는 큰 벽이 남아있었지만 어떻게든 잘 될 거라 생각했죠. 결혼 4개월 만에 아들을 낳았을 때 시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들은 외탁을 해서 저를 더 많이 닮았더군요. 그러자 시모가 냉큼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며 아들 세포를 채취해 가더군요. 시아버지가 정신이 있는 여자냐며 호통을 치는데도 시모는 그거는 절대 양보 못한다며 버티더군요. 그때 정말 기분이 더러우면서도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애가 남편 애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시모가 중간에 무슨 수작을 벌일지 몰라 남편에게 부탁해서 직접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역시나 남편의 친자임이 확실시 된 거죠. 결과가 나오고 시아버지가 시모에게 그랬어요. 이거 봐. 우리 손주라고 내가 말했잖아. 결국 시모도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딴지를 걸 수 없었어요. 그 일로 시모의 입지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시아버지는 저와 손주인 제 아들을 어지간히도 예뻐하셨어요. 처음에는 시모가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는데 손주에 감동받으신 시아버지께서 본인 명의 아파트를 흔쾌히 신혼집으로 빌려주셨거든요.
그렇게 꽤나 순탄했던 결혼 생활도 5년 차에 접어들 때였어요. 하루는 남편이 급히 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엄마 몰래 아버지가 이 집을 우리한테 증여해 줄 모양이야. 증여? 갑자기? 아무래도 우리 아들 엄청 귀하게 여기시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증여세를 내야 하거든? 근데 증여세가 거의 8천 정도 나오는데 당신이 그 돈 좀 빌려주면 어떨까 싶은데. 내가 당신한테 맡겨둔 돈 3천이랑 당신이 모은 돈, 그리고 나머지는 대출 좀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사실은 내가 당신이 맡겨둔 돈 불려보려고 주식했다가 좀 많이 날렸거든. 지금 남은 돈이 얼마 없어.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홀라당 날려먹어. 게다가 내 돈이잖아. 당신 돈도 아니고. 뜬금없는 남편의 고백에 제가 화부터 냈어요. 제 돈을 3천만 원을 날려먹었다는데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딨나요? 게다가 그런 주제에 돈을 빌려달라니. 화를 냈는데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잘 들어봐. 당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돈 있잖아. 당신한테 주기로 했다던 1억. 그거 빌려주면 내가 이 아파트 공동명의로 지분을 반틈 나눠줄 테니까. 어때? 1억 3천 내고 5억짜리 아파트 지분 가져가는 게 더 남는 장사 아니야? 그 1억은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온전히 따지자면 제 돈이 아니라 어머니 돈이었고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다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제가 받지 않았던 돈이기도 하죠. 지금에 와서 어머니에게 달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제 돈을 다 날린 주제에 저희 어머니 돈까지 빌리려는 남편을 보니 화가 나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이 아파트를 증여해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제 돈 3천만 원을 다시 어떤 형태로든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런데 무턱대고 돈 빌려주는 것도 믿음직스럽지 않았어요. 언제 또 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니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한테 빌리자. 당신 명의로 차용증 쓰고 빌려. 뭐? 그냥 가져다 쓰면 되잖아. 무슨 차용증까지 써? 어차피 그냥 우리한테 줘도 5천만 원 넘으면 증여로 보니까 그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한대. 그러니까 빌리는 걸로 하고 매달 용돈 드리는 걸로 차감하면 되잖아. 항상 용돈은 드리고 있으니까. 남편이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싶었는지 수락을 하더군요. 그렇게 친정엄마에게 1억을 빌렸어요. 그 돈을 받고 나오는 길에 남편은 절대로 시모가 있는 곳에서는 증여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남편이 문서 하나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신혼집에 우리 둘 공동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이었어요. 저는 한 차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이로써 이 집안에서 제 위치가 좀 더 안정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시모 때문이었어요. 시모는 결혼 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며느리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없을 때 시모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는 단 한 번도 저를 며느리라고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고쳐지겠지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시아버지가 없는 자리에는 나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의 친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돼서 두 분이 결혼식에 가게 됐는데 시아버지가 당일 급한 일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됐어요. 시모가 차를 몰 줄 몰라서 타 지역에서 하는 결혼식장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다며 저희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지만 하필 남편도 그날따라 바쁜 일이 있어 가지 못하고 저와 시모 이렇게 둘만 가게 된 거였죠. 솔직히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 자리였어요. 어머, 어서 와. 잘 지냈지? 함께 온 이 사람은 누구야? 너 딸은 없었잖아. 며느리? 아니야.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오늘 차 태워줄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왔어.
아, 그래? 그 이야기를 뒤에서 듣고 있는 제 심정이 어땠는지 다들 짐작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남의 잔치를 망칠 수 없으니 집에 가려고 나왔을 때 시모에게 따졌어요.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워도 며느리예요. 그런데 어째서 친구분한테 제가 며느리라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외부 사람 취급하시려는 거냐고요. 당연히 내가 널 며느리로 취급하지 않으니 넌 외부 사람이지. 내가 언제 너 며느리라고 인정한 적이 있어? 단 한 번도 없어. 어머님이 이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너 힘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니? 내가 하지 말라는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지. 그리고 너 그렇게 따박따박 어른들 말에 말대꾸하는 건 누구한테 배워먹은 짓이니?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래서 없는 집 자식들은 안 되는 거야, 응? 위아래 구분도 없지. 예의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지. 이러니 내가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야기를 못해. 네가 내 며느리라고. 시모의 말에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과의 그 결혼 기간 동안 시모는 전혀 변한 게 없더군요. 결국 내려오는 내내 저는 화난 얼굴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차 안에서 저와 한 차례 언쟁을 하고 난 뒤 시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네, 사부인. 제가 너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해서 전화드려요.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이렇게 아나무인에 무례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우더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따지지를 않나. 어른 하는 일에 참견하면서 말대꾸를 하지를 않나. 아무리 시아버지가 오냐오냐 해준다 해도 시어머니에게 이러는 건 아니죠.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는 법이잖아요. 경악스럽게도 그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제 욕을 하며 친정어머니까지 까내리더군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속도로라 차는 세울 수도 없었고 눈을 뗄 수도 없어서 정말 미칠 노릇이었어요. 마지막 휴게소를 방금 지나쳐온 터라 내릴 수도 없었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내가 이래서 두 사람 결혼 반대했던 거예요. 무슨 격이 맞아야 이야기를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아직도 내가 분이 안 풀려. 어떻게 그 좋은 여자들 다 놔두고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 내가 속상해서 정말 못 살아. 마지막에는 거의 저희 어머니에게 호소를 하더군요. 왜 아들이 저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부글부글 끓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도착하자마자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려버리더군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나 어머님 때문에 미치겠어. 당신이 어떻게 좀 해줘. 어머님이 친구분 앞에서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래. 며느리라고 말도 안 하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몇 마디 했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자식을 어떻게 키웠냐고 난리까지 피우시잖아. 나한테 이야기해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솔직히 두 사람 일인데 둘이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미적지근하게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며 속에서 울분이 터지고 말았죠. 내가 싫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왜 죄 없는 우리 엄마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미지근하니까 우리 엄마한테까지 피해가 오잖아. 아니, 나를 이렇게 쪼아댄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를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 바쁜 일도 많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바쁜데 당신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해? 알아서 해결할 일은 알아서 해결 좀 해. 나한테 부탁 같은 거 하지도 말고. 정말 어이없게도 남편 놈은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그러고는 시댁에서 자고 바로 회사로 간다고 하더군요. 미치겠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괴롭힌 시모를 용서하기도 싫었고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한 남편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각하게 이혼을 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까지 온 거죠. 그래도 아이를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직장 탓이라는 생각을 하며 하고 있던 공부에 박차를 가했어요. 이미 2년 전부터 이직을 생각하며 공부 중이었고
1년 전 시험에서 1차를 합격하고 2차를 준비 중이었어요. 그리고 심호와 언쟁이 있고 한 달 뒤쯤에 결국 2차까지 합격해서 성공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직장이 달라지면 심호의 행동도 바뀌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뀌는 건 없었어요. 그래도 조만간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왔죠. 제 인생이 확 바뀐 날 말이에요. 그날은 제 조카의 재롱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남동생은 처와 일찍 사별하고 어린 조카를 혼자 키우고 있었거든요. 재롱잔치를 꽤 크게 하는 어린이집이었는데 가족들 4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답니다. 동생이 그날 일이 생겨 재롱잔치를 못 가니 어머니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부탁받은 어머니가 제게도 연락을 한 거죠. 그렇게 친정엄마와 저, 우리 아들까지 셋이서 조카의 재롱잔치에 참여했어요. 남편에게는 굳이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이때쯤에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냥 조카 보러 간다고 이야기만 하고 나와서는 재롱잔치에서 열심히 동영상을 찍고 있었어요. 동생에게 보여줄 생각에 정말 열심히 찍고 있었어요. 그렇게 잔치가 끝나고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는 시간이 찾아왔죠. 그런데 옆에 있던 제 아들이 갑자기 아빠? 하더니 뛰어가더군요. 혼자 뛰어가는 애를 둘 수 없어 쫓아간 저는 참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우리 아빠야. 아니야, 내 아빠라고. 한 남성을 사이에 두고 우리 아들과 아들보다 조금 어린 여자아이가 서로 자기 아빠라며 싸우고 있는 장면이었죠. 처음에는 해프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랑 많이 닮은 사람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남편이 너무 확실하더군요. 근데 갑자기 그 소란스러움에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그 여자는 활짝 웃으며 제 남편에게 팔짱을 끼더니 이내 뒤에서 쳐다보는 저를 쓱 보곤 놀라서 팔짱을 놔버리더군요.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딸을 안아 올렸어요. 엄마, 우리 아빠잖아. 그런데 제가 계속 자기 아빠라고 우겨. 그 여자의 딸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여자는 자기 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옆에서는 수군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빵집에서 일하는 애 엄마 아냐? 재롱잔치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불륜이었어? 아니, 애 재롱잔치에 불륜남 데리고 오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겠지. 근데 왜 저기서 도망가? 자기가 떳떳하면 네 아빠 아니란다 하고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수군 들려오는 소리를 놔두고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아들 때문에 그것마저도 할 수 없었던 제 기분을 다른 사람들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남편 앞에 와서 저는 남편을 조용히 쳐다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들을 정도로 크게. 아들, 저 사람 네 아빠 아니야. 가자.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남편을 추궁하려고 했지만 애들이 보는 앞이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초인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연락했어요. 전화를 안 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놨어요. 당장 집에 들어와서 설명하라고요. 그런데 장장 일주일을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상간녀가 차린 빵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때 재롱잔치 때 몇몇 사람들이 그 가게 아니냐며 말하는 곳을 외워둔 참이었거든요. 혼자서 작은 빵가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2~3명이 빵을 고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곧 제 얼굴을 확인한 상간녀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아주 용을 썼어요. 그러면 뭐해요? 뇌리에 이미 상간녀 얼굴이 딱 박혀버렸는데. 저는 태연한 표정으로 빵부터 샀어요. 빵빵한 크림이 든 것들로요. 그리고 계산을 했죠. 정당하게 주고 산 빵을 봉투 넣어주는데 제가 그걸 들고 상간녀에게 물었어요. 우리 남편 어딨어? 당신이 데리고 있는 거야? 당신은 알지? 지금 어디 있는지. 상간녀가 당황했는지 제게 그러더군요. 지금 영업 중이에요. 나중에
영업 끝나고 말할게요. 여기서 이러면 영업 방해라고요. 내 남편 상간녀한테 행방불명된 남편 행방 물어보는 것도 영업 방해야?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 나도 어차피 당신 상간녀로 소송할 거니까. 내 남편 행방 묻는 건 영업 방해고 내 남편 꼬셔서 데리고 사는 건 잘못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인가 본데 세상 편하게 사시네? 바퀴벌레처럼 구석에서 조용히 딴 살림 차린 두 연놈들이 자기들 구미에 맞게 아주 버러지 같은 짓만 골라서 해? 그 사람이 당신 말고 저를 선택한 건 잘못이 아니죠. 저희가 사랑하는데 당신이 걸림돌인 거지. 사랑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고 했어야지. 유부남이랑 사랑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서 그딴 정신 나간 소리 짓거리는 거야? 와, 오랜만에 상상 이상의 개소리를 들으니까 정신이 혼미하네. 저는 들고 있던 빵을 가게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남편이 지금 내 연락 다 씹어먹고 당신 집에 잠적 중인 것 같은데 이 말 꼭 전해줘요. 당장 안 오면. 그렇게 말하고 떨어뜨린 크림빵을 발로 콱 짓밟았어요. 크림이 온 사방으로 튀도록 말이죠. 이렇게 될 거라고. 상간녀가 주변 눈치를 보며 낮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 내가 내 돈 주고 산 빵이잖아. 기분 더러워서 못 먹겠다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한마디 하는데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이런 짓이야. 내 인생 이따위로 바닥에 떨어뜨려서 짓밟았잖아. 네 인생도 나랑 똑같이 바닥 쳐보면 내 기분이 어떤지 이해하겠지. 더러운 년이 만든 빵 반품 필요 없으니까 뒷수습도 알아서 해.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나오는데 제 뒤로 우르르 손님들이 빈손으로 나와버리더군요. 문제 있는 빵집이라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그렇게 보고 싶던 그놈 면상을 볼 수 있게 됐죠. 집에 갔더니 남편 놈이 무릎을 꿇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와, 상간녀 가게에서 행패 부리는 거 못 참았나 봐. 그렇게 불러도 답 없더니 거기 한번 찾아갔다고 바로 여기를 찾아와?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 안 들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사고 치고 나중에 수습하려고 용서받는 거거든. 저번에도 그랬지? 내 돈 3천만 원 가져가서 주식으로 날렸을 때도.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넌 정신이 있는 놈이야?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번식 활동하느라 그간 집에 소홀한 거였어? 나는 이혼하면 끝이야. 근데 내 아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해 본 적 없지? 난 그게 용서가 안 돼. 차라리 나한테만 들켰다면 용서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감히 귀한 내 새끼를 그런 곳에서 창피를 줘? 여보,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치만 이혼은 제발 안 돼, 여보. 왜 이혼을 안 해? 난 못 살아.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주고 있지? 내가 그걸 용서할 것 같아? 상간녀랑 그 혼외자까지 다 버리겠다고 하면 내가 용서해줄지도 모르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 그건 그래도 친자식이고 매달 양육비로 돈도 지급해야 하고 그쪽에서 내가 친부라고 소송 걸어서 이기면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하는 거라서. 아,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자기 숨구멍 하나는 열어놓겠다는 생각이지? 불륜으로 바람 펴서 애를 낳아놓고 양육비는 받아가시겠다? 내가 그 꼴 보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여보, 인연은 끊을 수 있는데 그것만은 하게 해줘야지. 그래, 애가 뭔 잘못이겠어. 잘못은 어른이 했는데. 그러니까 네 행동에 책임져. 나랑 깔끔하게 헤어지고 그 여자랑 살아. 그년이랑 그년 딸이랑 하하호호 즐겁게. 근데 상간녀 학력은 좋니? 너희 엄마가 네 상간녀를 며느리로 인정이나 할까? 어딜 가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하겠지. 불륜으로 집에 들어온 여자를 인정하겠어? 그 고고하고 교양 있는 너네 엄마가? 갑자기 엄마 이야기는 또 왜 해? 어쨌든 이혼만은 참아줘. 제발 부탁이야. 절대 이혼을 안 해주겠다는 남편을 데리고 시댁을 냅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까먹지 않고 친정엄마에게 받아둔 차용증까지 챙겨갔죠. 시댁 가서 남편이며 시모며
다 정리해버릴 생각으로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이혼 말고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고개도 못 드는 남편놈을 데리고 가니 시모가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네가 여기는 무슨 일이냐? 용건 없으면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무시하고 들어가니 다행히 시아버지도 계시더군요. 저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상간녀, 상간녀의 딸과 제 아들이 마주한 그 개판 같았던 날의 동영상을 틀어줬어요. 이게 뭐야? 예상대로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군요. 아버님, 저 이 사람하고 이혼하려고요. 바람도 폈는데 애까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안 해주겠대요. 그 여자랑 관계도 못 끊을 거면서.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이 남자는 생각도 없어요. 그 여자랑 모든 관계를 끊으랬더니 그것도 못한다잖아요. 그런 제가 남편과 결혼 유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공동 명의로 된 우리 신혼집 팔고 저희 어머니가 빌려준 1억이랑 제 돈 3천만 원 먼저 돌려받고 싶어요. 잠깐.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신혼집이 공동명의라니. 시아버지가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되묻더군요. 저야말로 당황해서 차용증을 내밀며 말했죠. 아버님이 그때 남편한테 집 증여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그때 돈 빌려가서 공동명의로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쎄한 느낌의 남편놈 얼굴을 쳐다봤어요. 똥 됐다는 표정으로 눈만 질끈 감고 있는 남편놈 얼굴이 보였죠. 나는 증여를 한 적이 없다. 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당장 말해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군요. 시아버지가 버럭 노정을 질러댔어요.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고 했지? 여자 가게 낼 때 빌려줬어요. 1억 3천만 원. 그리고 딸 양육비로도 좀 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미친놈을 봤나? 불륜을 제 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 마누라 돈으로. 시아버지의 집은 증여가 된 게 아니었고 제게 보여준 건 위조된 문서였던 거죠. 당황해서 열받은 저보다 더 화가 난 게 시아버지였습니다.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서 지금 간도 크게 이 애비 집으로 사기까지 쳤어?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바람을 피웠어? 아버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와이프보다 그 여자한테 더 마음이 가고. 이놈, 그걸 말이라고 해? 조강지처가 두 눈 부릅뜨고 앉아있는데 뭐? 내가 너를 그리 키웠어? 누가 책임감 없이 싸지르고 돌아다니라고 했냐? 너 어떡할 거야?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수습할 거냐고? 어떻게 하긴요. 아버지가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된다. 절대로 못 빌려줘. 네가 알아서 처리해. 왜 네가 싸지른 똥을 내가 치워야 한단 말이냐? 아유, 여보. 헤어지고 싶다는데 그냥 헤어지게 내비둬요. 왜 당신이 화를 내요? 얘네 결혼할 때 당신이 아들이 좋다는데 결혼시켜주자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들이 싫다는데 그럼 당신 논리대로 이혼 도와줘야죠. 시모는 이 상황이 아주 신나서 열심히 나오는 대로 짓거리더군요. 그 꼴을 보기 싫었던 저는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님은 저희 어머니한테 들을 말 있으시잖아요. 당장 통화시켜드릴까요? 제 말에 시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갑자기 사부인에게 전화를 왜 하니?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과해야죠.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거지. 어째서 내가 사부인한테 전화를 해? 어머님께서 저번에 친정어머니께 전화하셔서 막말하셨잖아요. 제 학력이 낮아서 어디 가서 며느리라 말하기 부끄럽다고 윽박질렀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고속도로 위에서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전화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게 해드릴까요? 블랙박스 녹음본도 있는데. 제 말에 시아버지가 깜짝 놀라더군요. 시모는 제 말에 시부 눈치만 보고 있고요. 너는 왜 그런 말을 여기 와서 해? 이혼하려면 곱게 헤어지면 될 거 왜 여기 와서 설쳐? 나가. 당장 나가서 너희들끼리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당신
설마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이야? 지금 사부인에게 그런 짓을 한 게 진짜냐고? 여보, 아니, 며느리가 먼저 사람 속을 긁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사부인한테 한마디 했죠. 그게 무슨 잘못이라도 돼요? 자식 잘못 키웠으면 잘못 키운 사람이 욕먹는 거야 당연한 거고. 당연? 뭘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야? 아이고, 마누라며 아들이며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교양거리더니 당신 교양은 어디다 팔아먹었어?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내가 미쳤지. 저런 인간들도 가족이라고 여태까지 그 고생을 하며 먹여 살렸다니. 나가. 당장 나가. 그리고 아들 너는 그 집에서도 나가. 공동명의? 증여? 네가 뭔데 맘대로 내 집을 증여했다고 사기를 쳐?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 2번 다시 올 생각하지 마. 그렇게 시아버지는 시모와 남편을 쫓아냈어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이혼을 허락하며 한 가지 말해줬어요. 합의 이혼하면 위자료 명목으로 우리가 살던 그 신혼집을 주시겠다고요.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손주를 위해서인 것 같았어요. 실망시킨 남편보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손주에 대한 사랑이 더 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쫓겨난 남편과 시모는 상간녀 집으로 간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꽤나 강경했거든요. 저는 시모 성격 생각하며 상간녀가 버틸 수는 있으려나 싶었네요. 그리고 협의 이혼을 하면서 시부가 제게 신혼집 소유권 이전을 해줬어요. 그걸 저한테 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과 시모가 시댁으로 찾아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날 마침 아들과 시댁에 있었던 저도 그 사람들의 당황한 모습을 그대로 다 봤죠. 개거품 제대로 물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 집을 저 사람한테 줘요? 그냥 1억 3천의 위자료만 주면 끝인데. 그래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억이나 되는 비싼 집을. 조용히 안 해? 조용히 하긴 뭘 조용히 해요. 당신 혼자 독단으로 처리할 일 아니라고요. 엄마 말씀이 옳아요.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산 집이야. 내가 어떻게 쓰던 내 마음이고. 그리고 너 지금 당장 1억 3천 마련할 수나 있냐? 돈도 없는 놈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 집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내야 할 돈 내가 내고 있는 거 안 보이냐? 네가 친 사고 수습하면서 내가 설명까지 해야 돼? 넌 눈이 없어 귀가 없어. 이렇게까지 하는 거면 알아들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지. 그리고 당신도 집에서 분란만 일으키는 인간이 내 재산에 무슨 관심이야? 그리고 내가 그 집 준 거에는 당신이 내야 할 위자료도 있는 거 알고 있어? 며느리가 당신의 그 교양 없는 행동으로 당신한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거 내가 다 감당해주고 있는데 여기 와서 큰 소리 칠 군번이냐고. 내가 내 손주랑 며느리한테 이 집 물려주는 거에 관심이 많은가 본데 관심들 꺼. 그리고 이 집에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당장 둘 다 안 나가? 집안 망신에 돈까지 다 날려먹은 인간들 주제에 뭐 잘났다고 여기 와서 낯짝을 들이대? 자기 밥그릇 뺏길 것 같다고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개새끼 마냥 낑낑대는데 제발 좀 그만해. 너네한테 줄 건 단 하나도 없어. 결국 시부가 남편과 시모를 쫓아내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그런데 벼랑간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어버리더군요. 이게 다 뭐야? 너 때문이야. 네가 바람만 안 폈어도 이런 일 없어. 아니, 처음부터 그런 여자랑 결혼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시모가 먼저 아들 탓을 하더군요. 그의 또 아들은 지지 않고 맞받아치고요. 왜 그게 제 탓이에요? 엄마가 경거망동하면서 그놈의 교양 찾느라 이 여자 저 여자 다 싫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장모님한테까지 전화한 건 선을 넘은 거죠. 어떻게 그게 내 탓이야?
너가 애초에 그런 여자를 안 만났으면 됐지. 와이프 아니더라도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긴 해요. 같이 살던 그 사람도 이제 엄마랑 나 버리고 애랑 도망갔잖아요. 아니, 기생충처럼 들러붙어 사는 주제에 무슨 시집살이를 그렇게 심하게 시켜요? 그 여자가 있어서 그나마 살았는데 냉큼 쫓아내기나 하고. 뭐? 어이가 없어서 네가 왜 그런 여자들만 만나는 거지?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니? 네 배로 나았지만 참 나쁜 놈이야 너도.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결국에는 엄마 탓이지?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탓을 하는 거죠. 쫓겨난 주제에 주인처럼 굴면 누구라도 화내겠죠. 엄마랑 있어 보니까 전 부인이 왜 그렇게 나더러 닥달을 했는지 알겠어요. 안 보는 게 속편하지. 어휴. 결국 둘이서 집 앞에서 싸우다가 다시 나온 시부의 노성에 결국 깨갱하고 돌아가 버리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 덕분에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감사해하며 손주와의 시간은 항상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전 남편 같은 인간 또 만날까봐 아들만 잘 키우며 살 생각입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이런 상황에 제가 연애나 하고 돌아다니면 더 깊은 상처를 받을까봐 각별히 조심하고 있어요. 뭐 너무 크게 되어서 남자 만날 생각도 없지만요. 쓰고 보니 참 제 인생도 파란의 연속이구나 싶긴 하네요.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굴곡진 인생도 사는 법이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보다 더 황당한 경험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극복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 이혼 사연 써봤어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